반갑습니다. 7장 종합퇴직소득세 계산 16번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친 58세입니다. 소득 없고요. 부친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해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교육, 월세 가능하죠. 보험은 안 됩니다. 분리과세 연금소득과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해서요. 의료비와 법소정의 사설학원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복 적용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사설학원비 등의 사용 등은 포함됩니다. 다음 특별세액공제와 종합소득공제 계산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고요. 총 급여액은 5천만 원입니다. 50세 남성이고 부양가족 나와 있네요. 부양가족 모두 소득은 없고 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지출 내역 있습니다. 그럼 종합이네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럼 이제 종합소득공제랑 특별세액공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종합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 먼저 볼게요. 부친, 배우자, 장남, 차남, 장녀 5명이죠. 그래서 기본공제 150만원, 5 곱해서 750만원 인식해 주시고요. 부친 나이가 75세네요. 그래서 경로의대 1명 100만원 추가해서요. 인적공제는 850만원 되겠습니다. 종합소득공제에서 특별소득공제 한번 볼게요. 보험료 공제가 있는데요. 연금보험료로 300만원 지출했고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각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340만원 있네요. 근데 여기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건요.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각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가 아니라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각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공제에서 볼게요. 이건 이제 국민연금보험료 300만원 지출한 거 있죠? 그거 넣으시면 됩니다. 특별세액공제에서 여기서 해당하는 건 의료비 세액공제랑 교육비 세액공제 있네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장녀의 희귀난치성 질환치료비 있네요. 이거 B에 해당하죠. 배우자의 성형수술비 있네요. 성형수술비는 해당되지 않고요. 배우자의 난임수술비 80만원 A에 해당하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C는 따로 없네요. 그래서 난임시술비 80만원 곱하기 20% 해주시고요. C는 따로 없으니까 총 급여액 5천만원에 3% 곱한 거는 특정의료비 400만원과 빼줍니다. 그러면 250만원이 되고요. 250만원 15% 곱해주고 난임시술비는 20% 곱해줍니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 나오고요. 교육비 세액공제 볼게요. 고등학생 이하는 한도가 300만원이고 대학생인 경우는 한도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장남의 대학교 수업료 1000만원에 대해서 900만원은 인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배우자의 영어 학원비가 있는데 학원비는 제외하죠. 유아가 아니면요. 그래서 900만원에서 15% 해당하는 135만원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과세됩니다.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이 퇴직을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및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에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퇴직소득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연금 외 수령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연금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 다음 퇴직소득 과세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었지만 퇴직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원의 12년 1월 1일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금액이 퇴직소득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거주자가 국외 원천의 퇴직소득 금액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하여 국외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정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만 10년간 2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2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복문구네요. 즉 퇴직소득에 대하여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던 외국소득세액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 초과액은 2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퇴직산출세액 계산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직원이고요. 임직원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근로자, 거주자 갑이 임원 아니고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직급여액은 1억 4천만 원이었고요. 비과세 소득 제외입니다. 근로자 갑의 입사일 및 퇴사일 나와 있는데 입사는 12년도 2월 1일에 했고요. 퇴사는 21년 3월 31일에 했습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한번 구해보는데요. 환상급여랑 환상급여 공제를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저 환상급여는 퇴직급여액 1억 4천만 원에 근속연수 공제가 있습니다. 근속연수 공제표 한번 볼까요? 이거는 문제 제시가 아마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근속연수 공제를 해주면 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이고요. 12를 곱한 다음에 10년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12를 곱하는 건 공식이고요. 10년을 나누는 건 근속연수를 나누는 겁니다. 직원의 경우 근속연수를 어떻게 구하냐? 9년 2개월인 경우는 1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일반 직원은 년수를 계산하며 년수를 올림하여 계산한다 되어 있죠. 임원의 경우는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일반 직원은 년수로 계산하니까 9년 2개월인 경우는 10년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환상급여 계산하시면 되고요. 환상급여 공제 한번 볼까요? 환상급여 공제 보시면요. 환상급여 공제표가 또 나옵니다. 환상급여 공제표 보시면 이것도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1억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으로 계산하셔야겠죠. 그래서 6,170만 원 더하시고 1억 초과분의 45%를 곱하시면요. 여기 환상급여 공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급여와 급여 공제를 뺀 퇴직소득 과세표준 먼저 구해주시고요. 이제 이 과세표준 이용해서 산출세 계산하는데요. 과세표준 곱하기 기본세율 곱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환상급여 구할 때 계산했던 12를 곱한 다음에 근속연수를 나누는 거 있죠. 그걸 여기 산출세액 할 때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과세표준의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해 주시고 12로 나눠주시는 금액이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이건 외워주시는 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공식 한번 볼게요. 마지막 산출세액이 나왔으면요. 여기에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있다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주고 나서 최종적으로 퇴직소득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번 볼까요? 외국납부세액과 그 다음에 한도액이 있는데요. 한도액은 퇴직소득 산출세액 있죠? 이거 곱하기 국외 원천소득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과 나눈 금액이 한도액이 됩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구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퇴직소득 금액 계산 임직원인데요. 임직원은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 7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9장 양도소득세 계산과 납세 절차로 이어가겠습니다.